추명호 전 국가정보원국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를 했다라고 검찰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씨 관련 보고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우병우 전 수석에게 다른 보고는 다 하고 최순실 씨 관련 보고만 안 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실 수 있나요?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자, 손수호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님. 네. 이번 주 금요일이 무슨 요일인 줄 아세요? 무슨 며칠인 줄 아세요? 조금 전에 홍보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27일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 아니죠?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거 지난번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러고 답 써요? 예. 늘 매일 요즘 얘기하시니까. 예.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27일. 네.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 금요일. 네. 정봉주의 정치쇼. 대망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봉주 품격시대. 아, 이래야지 사람들이 더 기억을 잘해요. 정봉주 품격시대 1주년 기념. 네. 예. 첫돌 잔치입니다. 금반지 갖고 오실 거예요? 아니, 금반지가 필요하세요? 아니면 뭐, 봉투가 필요하세요? 봉투는 받으면 이제 감옥 가니까. 그럼요. 예, 금반지. 감정 발언이었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인사하셨죠? 네. 예, 깜빡했네. 당황했어요, 제가.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추명호 국장, 이종훈 평론가님. 예. 그러니까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는 바람에. 예. 그러니까 아니, 추명호처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웬 이게 기각 먼저 얘기 좀 해볼까요? 좀, 석연찮아요? 이거를 이야기를 하려면 예. 사실은 좀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좀 짐작 가는 대목은 좀 있어요. 해보세요. 왜냐면 우리 그게 뭐냐면, 시청자분들이 예. 그렇게 좀 날것으로 얘기를 듣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사실은 추명호 전 국장이 가장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 이렇게 핵심 예. 인물들이잖아요. 그리고 정보를 가장 많이 주고받은 아하. 그런 이제 당사자들인데. 추명호 국정원 8국장인가요? 네. 8국장. 전 8국장. 전 8국장. 7국, 8국이 국내 파트를 담당하는 거죠? 네, 그렇죠. 국익정보국장이죠. 예, 국익정보국장. 정보국장. 예. 국익정보국장이 뭐예요? 예, 그 이름 자체가 국가 이익을 위해서? 네네. 그런 거죠. 예. 전 국가 이 양반들 그러고 국익정보국장. 거기서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그게 이제 국익이라고 생각을 이제 했다라는 예. 이제 얘기인 거죠. 어찌됐건. 자, 그런데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구속영장 기각됐죠. 예. 또 이번에 추명호 전 국장 경우에도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같은 판사는 아니었죠? 네, 판사는 다른 판사입니다만.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니까 뭔가 다른 또 이렇게 영장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하고들 비교를 하더라도. 형평성을 좀 보더라도. 형평성도 좀 안 맞고 뭔가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제 추론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정보를 담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수석도 사실은 뭐 국정원뿐만 아니고 청와대 민정수석은 뭐 대검찰청을 비롯해서 뭐 경찰 쪽이라든가 모든 쪽의 정보를 다 받아서 지금 보는 데가 민정수석실이거든요. 대한민국의 사정기관 다 총괄하고 있었던 데 아니에요? 그렇죠. 사정기관의 그러니까 정보 파트에서 올라오는 정보는 다 본다는 거죠. 예, 그런 거고 국정원은 또 당연히 뭐 전국에 지금 정보관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정보를 다. 근데 이 정보 수집 중에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고위 관료들에 대한 이제 뭐 일반 전환 자료. 뒷정보들 이제 수집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검찰 쪽이라든가 또 경찰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법원 쪽도 예. 상당한 이 판사들에 대한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꼭 이제 이 영장. 판사에 대한 개인정보. 예, 영장을 발부하는 이 당사자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법원에서 일하는, 특히 이제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잘 나갔던 법관들 관련한 정보도 꽤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직간접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뭐 현직에 있다 그만두고 난 다음에는 그런 정보 자료들을 다 없애야 하지만, 또 이 비밀리에 또 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앞으로 진행될 재판과 관련해서,
요소요소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에 대한 조난 자료 자체를 가지고 나와서 좀 하고 있을 가능성. 보험용으로. 네. 아, 손수 그런 가능성은 변호사님. 좀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말을 살짝 돌렸는데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투나 이런 분석이 네. 그 기각한 부장판사들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해당되지 않나요? 뭐 좀 의견을 말한 거니까요. 네.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사실을 적시하는 건데 지금 이랬을 네. 개연성이 없다고 말하기엔 네. 대단히 곤란한 측면이 없지 않겠다. 나는 이렇게 본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제가 지금 그 당사자들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 당사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리고 판사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그렇죠. 있을 수 학교 있겠다. 선배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오. 자기가 법원에서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려면 이 전체적인 법원의 윗분들도 눈치도 좀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전체적인 네. 말투는 대단히 비겁한 말투로 많이 썼는데 내용은 아주 정확해요. 훌륭한 어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좀 납득이 좀 되십니까? 이해는 많이 일단? 됐어요. 이해는 곧 갈 것 같아요. 이제 2달 남았으니까 네. 이해도 곧 가고. 이번에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해서 법원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가? 이유. 네, 그것도 좀 이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구속의 필요성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뭐냐? 이게 근거가 이 추명호 전 국장의 전체적인 그런 검사가 주장하는 그런 범죄 사실에서의 지위라든지 역할, 그리고 수사기관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은 점 등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봤는데 다 사실대로 얘기하는데 뭘 구속해갖고 수사를 하냐? 그건 자백한 것도 아닙니다만 그래서 저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이 추명호 전 국장이 사실은 사실상의 국정원장 아니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이었죠. 모든 정보가 집중되어 있죠. 네. 그런데 과연 이게 그렇게 중요한 지위, 높은 지위가 아니라고 해서 또는 중요한 역할이 아니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라는 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추명호 전 국장보다 더 하위에 있는 전직 국정원 직원들이 구속됐습니다. 누구냐면 신승균, 국익전략실장이요. 그리고 또 유성옥 전 심리전 단장 등등이 다 구속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해서는 이게 지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없다. 과연 이게 얼마나 좀 납득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명호 전 국장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 전력이 있단 말입니다. 어떠냐? 예, 핸드폰 날려버렸나요? 그렇죠. 그건 당연히 그런 거고, 2013년에 이제 국정원이 이제 이 댓글 공작 관련한 사건이 불거지면서 지금 이제 윤석열 지금 이제 지검장이 그 당시 이제 수사팀장으로 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 그때 이미 그러니까 국정원 이제 자기 관할하에 있는 그러니까 추명호 전 국장 관할하에 있는 그 부서에 그러니까 PC 10대 이거를 이제 다 도로 이제 삭제를 다 해버린 거예요. 디가우징 해버린 거. 그런 거죠. 그런데다가 또 이제 거기 노트북도 다 그런 식으로. 오호. 게다가 또 자기 휴대폰도 다 증거인멸. 그래서 최근에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니까 최근 폰이어서 남아있는 게 없더라는 거죠. 그야말로 깡통인 거죠. 아니, 검사가 이번에 검찰에서 놓을 때 그걸 놓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증거인멸의 전력이 있었다. 네, 당연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 점이 고려가 안 됐는지가 좀 납득이 안 가고. 그리고 이미 그러니까 숨길 건 다 숨긴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없앨 거 다 없앴고. 그렇죠. 없앨 거 다 없앤 상태에서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진술은 굉장히 선별적으로만 공개하고 인정할 건 선별적으로만 인정하는 그런 진술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구속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수사를 하도록 한다? 그건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물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긴 합니다. 법에 정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한 그런 구속 사유가 있어야만 예외적으로 구속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정농단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 제가 주로 담당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건처럼 이 추명호 전 국장이 작년 11월에 국정원에서 감찰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역시 휴대전화를 이제 폐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새로운 전화기를 썼는데 그거를 이제 이번 검찰 조사 앞두고 또 없앱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없앴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과연 일반적인 경우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겠느냐. 발부될 가능성이 거의 거의 100%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 게 이제 통상적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도대체 왜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는가? 저는 사실 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판사가 다 이유가 있어서 기각했겠지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그동안 취해 오고 있는데 다들 그렇게 믿고 싶어 하죠. 네. 예. 뭐 이제 판사에 대한 개인적인 의혹이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뭐 드러내놓고 하기는 싫습니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 법조인으로서 참 하기 싫은데 이런 상황에서까지 추정국장까지 기각이 됐다라고 하니까 뭐 법조계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굉장히 강하죠. 누구 기각이 됐었죠? 그 우병우 또 네. 이분이 기각한 게 추선이 추선이 네. 그 어버이연합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예. 그다음 이번에 추명호. 출신의 두 분 다? 그래서 뭐 추출 라인이라고 지금 뭐 박정희 추출 트레인. 예, 얘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추선희 국장 같은 경우에는 어버이연합? 저는 뭐 구속영장이 발부 안 된 거 약간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최근에 실토를 좀 많이 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국정원으로부터 돈 받았다는 부분도 그렇고 시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감안할 수 있다. 그런데 추명호 전 국장 같은 경우에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거인멸 전력도 있는 데다가 또 죄의 위중성, 범죄의 중대성이라고 하는 것도 늘 고려를 하잖아요. 국정원의 핵심 중에 핵심 네, 그리고 정보라인이었었는데. 본인이 개입한 사건이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명박 전 정부 때부터 시절에. 계속 했던 거 아닙니까? 박원순 제안문건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좀 악의적으로 계속 사실은 이 진보 진영에 대해서 탄압을 하는데 앞장서온 그런 인물인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속도 안 시키고 이렇게 수사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죠. 그러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뭐 관련된 사람들하고 통화도 하면서 입막음하고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인물 높죠. 아니겠어요? 예. 특히나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일단 첫 번째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뭐 도주나 증거인멸에 염려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추선희 전 국장이 예전에 그 압수수색을 시도할 때 최초에 사무실 문을 닫고 자료를 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네요. 네네. 그리고 전력이 있으니까. 전력도 또, 있고. 지금 현재도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곳에 또 거주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이번 그런 그 국정농단 사건 또는 이제 정권과 관련 있는 사건이 아닌 일반적인 그런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글쎄요, 영장이 발부된다고 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물론 범죄라는 게 모두 다 안 좋은 것이고 경중을 따지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국민 전체 또한 국가에 미친 악영향이 큰 사건인데 오히려 일반적인 사건보다 더 온정적인 결과적으로 온정적인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죠. 예. 자, 이종훈 평론가님. 자, 본래 오늘 하고 싶었던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우병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했다. 최순실은 안 했다는 겁니까? 검찰이 발표를 안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추명호 전 국장의 얘기는 비선 보고를 하긴 했다, 자기가.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에게 이제 보고를 하긴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업무 지시로 이해를 해서 통상적인 그냥 지시 내려와서 그냥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려줬을 뿐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 사실 한 170여 건 정도 이렇게 아예 별도 팀을 만들어서 보고서 문건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우병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좀 납득할 수 있느냐라는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어쩌면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좀 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170건 그 최순실 씨에 관한 그 보고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보고하기 위한 용도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안봉근 전 비서관을 비롯한 문고리 3인방이나 또는 최순실 씨 본인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개연성도 없잖아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직보를 하고 아예 최순실 관련한 내용은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는 안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맥락에서 지금 나온 얘기일 수도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제가 드리고 당에서 싶네요. 전략을 기획하고 정보를 총괄하고 있었던 지위에서 보면 납득이 안 가요. 저도 물론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개연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개연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특히 정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후각이 발달돼 있어서. 그런데 저는 이게 사실은 최순실 관련한 문건은
문건량이 굉장히 많아요. 170건이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이란 말이죠. 최순실 씨하고 또 연결고리가 없냐 하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추명호 전 국장의 누나가 최순실 씨하고 잘 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연골에서 박근혜 캠프에서 또 그 누나가 일을 하기도 했고 그 연골에서 사실은 이 국장 자리까지 올라간 거로 이제 보인단 말이죠. 예. 자,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최순실 씨에게 직보 라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추정인 겁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방대한 자료를 추명호 국장이 혼자 다 만들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럼 최순실 씨한테 만약에 보고가 됐다고 한다면 그건 우병우 수석에게 갔을 개연성 훨씬 더 높죠. 왜냐하면 전체 정보를 포괄하고 있는데 일부는 빼고 마사지를 갖고 정보를 보내? 이거 금방 눈치채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정보에 따르면 예. 이제 추 전 국장이 작성했던 그 첩보 중에 예. 최순실 또 미르재단 등과 관련된 게 170건에 달한다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네, 그 예. 170건이라는 굉장히 많은 자료인데 이게 잘 생각을 해보면 상당 부분이 그 외의 첩보들도 다 최순실을 정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뭐 좀 이따가 이제 그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뭐 우리은행장에 대한 첩보를 수집했다. 이것도 결국 최순실의 어떤 인사 개입과 관련된 것이고요.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관련된 것도 결국 그 당시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그런 그 감찰이 있었기 때문이고 예. 하다 보면 결국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수석이 위치하고 있는데 추 전 국장이 과연 여러 가지 정보 중에 최순실 씨 것만 따로 떼서 그것만 왜 뺐을까? 그거는 제가 볼 때 글쎄요. 그럴 가능성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추 전 국장 보도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병우 전 수석이 직보하라고 해서 했다. 통상적인 업무로 이해했다. 이게 법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직권남용으로 물피하려고 하는. 인정받으려면요 직권남용의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권남용의 인식이 없으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즉 고의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시켜서 원래 내가 하는 정상적인 직무를 알고 했다라고 한다면 시킨 사람한테는 죄가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그 지시를 받아서 한 나는 몰랐다 원래 직무라고 생각했으니까 무죄다라는 예. 주장이 되는 거죠. 자, 돌발 질문. 네. 손수호 변호사님이 법률가로서 봤을 때 네. 지금 이 추명호 국장은 네. 뭔가 상당히 법률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내외적으로 어느 정도 마사지가 된 상태에서 피해 나가려고 하면서 또 검찰에게는 전혀 얘기하지 않을 수도 없으니 일정 정도 정보를 주면서 자기 균형 잡힌 듯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 그런 느낌이 나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그 추명호 전 국장이 이런 일을 하면서 예. 처음부터 뭔가 본인을 지키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시간이 충분히 흘렀어요. 지금 이미 이 한 달, 뭐 한 5, 6개월 진행이 되면서 추명호 국장이 실세고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데 소환도 늦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준비될 수 있는. 그리고 이미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매를 맞아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죠. 2013년에. 그로부터 지금 4년이 지났고 네. 충분히 자기를 디펜스 할 수 있는 훈련도 되어 있고 정보를 다루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구멍을 봤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종훈 평론가가 얘기했던 뭔가 어떤 판사들에 대해서 개인 비상사태를 만들 수 있는 조난 자료를 갖고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 야, 이게 정말 엄청난 음모론이기도 합니다만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있다. 음모론이라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거든요. 예.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만 그동안 정말 최순실이 국가 근간을 흔들었잖아요. 아니, 설마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런 수가 있겠냐라고 했던 것들이 하나둘 사실로 확인된 게 있지 사실 않습니까?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혹도 세간에 있는 거죠. 국장에 대해서 네. 추명호 국장에 대해서 재청구를 할까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할 것으로 보여요. 자, 이종훈 평론가님. 네. 오늘 출연 좋았어요, 아주. 그렇다고 이 출연료가 더 나가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말에 예. TBS 이 출연자 대상 이런 건 없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돌발 질문도 하세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우병우에 대해서 네.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한마디 했어요. 제보, 고소고발 꽤 많다. 끊이지 않고 들어오겠다. 네. 다시 좀 들여다보겠다. 예. 그러니까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양 특집 보는 것 같죠. 근데 뭐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재정부도 하거든요. 갖고 있을까요?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그럼 우병우 수석에게 선설 교육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잘못한 게 없으시면 아주 잘못한 게 많은 사람. 그러면 이제 뭐 좀 근데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죄인 아닌가요? 예, 뭐 너무 본인을 좀 과대평가하지는 마십시오. 오늘 멋있어요. 중요한 인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그런데 가던 길 계속 하시죠. 예, 그러니까 우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건대는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나왔을 개연성이 좀 있다고 봐요. 모처에 좀 숨겨놨을 개연성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나 쳐봐라, 다 다친다. 그렇죠. 그리고 이 추명호 전 국장 경우도 조금 전에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2013년에도 이제 사실은 뭐 조사를 실제로 한번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야당에서 이 추모 국장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했고 핵심이다. 예, 그렇죠. 올 그 3월만 하더라도 국회에서도 계속 이 사람 그만두게 빨리 사퇴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증거인멸하고 있을 텐데 저거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본인은 아마 더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했겠죠. 예. 그리고 꼭 필요한 인물들에 대한 조난 자료도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챙겨가지고 나왔을 개연성이 굉장히 오늘 높지 그쪽으로 않나. 많이 꽂혀 있어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많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법률적인 조언은 물론 당연히 받았을 것이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하고도 상당히 입을 맞췄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두 사람 다 지금 불구속 상태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이 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 상황을 지금 뭐 100번 활용하면서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 최순실 관련한 보고를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상당수가 반드시 보고를 했을 것이다라고 보잖아요. 그 연장선에서 본다면 이런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지금 입을 맞추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지속적으로 자기는 최순실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도 없고 아는 바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왔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서로 둘이 말을 맞춰서,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추명호 전 국장도 우전 수석에게는 우전 수석을 보호하기 위한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죠. 자칫 잘못해갖고 우전 수석이 마지막 이게 마지막 블랙박스를 갖고 있는데 우병우 수석이 들어와서 그 블랙박스까지 터지게 되면 자기도 다치겠다라고 하는 공동 운명체적인 판단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지적이신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뿐만 아니고 최순실 씨, 박근혜 전 대통령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보면 추명호 국장을 구속하지 않은 것은 네. 계속 지금 뭔가 증거 좋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증거인멸의 개연성이 높고 네. 아니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불리한 걸 해주고 적당히 검찰에게도 뭘 주면서 이 사건과 수사 내용을 전체 사건의 흐름을 마사지하는 듯한 느낌도 있을 거고. 근데 구속 안 시킨 건 좀 진짜 이 사건의 중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에서도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이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몇몇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다. 물론 그냥 재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보강이 필요한 것이죠. 새로운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청구했을 경우에 과연 발부될 것인지도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이제 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기각 결정을 하고 두 번째 재청구됐을 땐 또 다른 판사가 담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판사가 판단한다면 혹시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다시 청구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 기각된 그런 사유를 보강할 수 있는 확실하게 발부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준비 작업을 해야만 하고 또 그런 준비 작업이 끝나야 재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법원도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일 것이고요. 또 하나 검찰에서 전체적인 그런 범죄에서 이제 추정국장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수인들, 더 하위에 있는 그런 직원들은 구속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왜 그 위에 있는 그 상부에 있는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구속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면 구속의 필요성을 좀 소명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아니, 거의 제가 보기에는 축구라지 수준이에요. 네? 우꾸라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이 추명호 전 국장의 증언 내용이나 이런 걸 제가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 참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자기를 위해서 네. 마사지라고 이미 증거인멸도 상당 부분 이루어졌고 네. 그렇다고 해서 검찰에 전혀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살짝 주면서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의 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준으로 예. 그 빠져나가는 길을 아주 잘 찾아서 지금 싹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좀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원도 이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아니 검찰 수사에도 계속 잘 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검찰 수사에 나와도 무조건적으로 다 모릅니다, 아닙니다, 뭐 아는 게 없습니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또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진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내용이 법적인 판단을 해볼 때 여러 가지 그 빠져나갈 것을 만들어놨다 손 치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협조를 한다면 사실 그거는 또 법원이 또 판단함에 있어서 영장 발부 사유가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종 평론가님, 네. 지금 이 국정농단 사태, 특히 국정원, 그다음에 사이버사령부, 기무사, 이 핵심에 있는 인물이 추명호 국장과 그다음에 청와대에서는 우병우 전 수석. 이 두 분들이 이 두 사람이 두 분이라고 좀 죄송하네요. 기본적으로 예의가 바르다 보니까 잘못한 사람들한테 분이라 그러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이 두 사람이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이번 국정원 전체 선거에 개입하고 국정농단에 개입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MB까지 가는데 결정적인 무슨 키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제1부역자, 제2부역자가 있다면 저는 이 두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역자들 중에서도 가장 좀 이제 그 악의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정보의 허브였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이. 그럼요. 정보 라인의 핵심이었으니까. 그 허브 역할을 하면서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였던 최순실 씨의 지시였던 그거를 받아서 그건 이제 그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다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제거해야 될 사람들은 제거도 하고 키워줘야 될 사람들은 키워도 주고 그 역할까지 다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 발 뒤에 물러서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앞장서서 그 모든 일을 좀 처리했던 그 핵심 두 인물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처벌이 만약에 안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이 파수 없는 팟빵 수사 이 자체가 파수 없는 팟빵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죠. 전문용어로 안고 없는 빵. 네. 아까 잘했는데 왜 그 마지막에 이상한 걸 던지세요? 그러니까 더 전달이 쉬울까 싶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첨언해서. 안고가 일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안 쓰려고 그래요. 네. 그 빵 안에 안고가 없다 이래야죠. 네. 자, 손소 변호사님. 네.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그냥 그 뜬금포를 날렸을까요? 어떤 거요?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뭔가 압박해갖고 꼭지를 따기 일보 직전까지 간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 뭐 원론적인 얘기를 했죠. 오늘 또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뭐 대부분 많은 수의 국민들의 기대는 그게 원론적인 그런 그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뭔가 가시적인 그런 수사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왜냐면은 우병우 전 수석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체부 직원 인사 관련된 그런 그 직권남용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 그 이외에 다른 추가적으로 기소할 수 있으리라고 봤지만 기소를 하지 못했거나 아는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수사가 좀 완결이 되지 않았다고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사를 완결해서 추가적으로 기소를 한다면 우병우 전 수석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혐의는 훨씬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요, 그러니까 약간 사실은 그 허를 찔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명호 전 국장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 보도를 통해서 또 나왔지만, 그러니까 최순실 관련한 보고서 작성했던 부하가 계속 이제 그 관련 정보를 수집을 하니까. 뭐 복장 불량 이런 걸 이유로 해서 인사 불이익을 줬다라 그러잖아요. 그 밑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당연히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병우 전 그런 데서 제보가 들어올 수 있겠다. 그 사람들이 결국 제가 보건대는 이 두 사람 다 내부 제보자가 나오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죄를 입증할 수 있는 길을 찾기가 좀 쉽지 않을 거다.
그때 생각합니다. 예. 최순실 씨 관련해서 조사할 때 그것을 제대로 보고하고 좀 이상하다라고 했던 분이 복장불량으로 좌천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이분들이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본 사람들 문제를 벌이고 예. 있을 때 정통 국정원맨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거 우리가 이렇게 국내 정치에 이렇게 개입하면 안 되는데 이러다 국정원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국정원 고유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으면서 물을 먹었던 사람들, 불이익을 당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제보가 들어올 수 있겠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실제로 그러고 보니까 지난 올해죠. 올해 명절 앞두고 그 촛불 전국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이 네. 1,000만 주, 500만 주 제보를 했던 거, 그 증거가 나온 거 아니에요? 제보는 안 했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추명호 전 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여러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 내부에서 다른 파트에서 보고서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명호 전 국장이 이제 8국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8국장의 이 비리 여러 가지 이제 의혹과 저렇게 나면 관련한 국정 큰일 난다. 예, 그런 그 내외부의 이제 평이 나쁘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하. 인사전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보고서가 국정은 그 당시에 이미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든 사람들의 경우에는 분명히 많은 정보를 취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부 제보자들이 좀 나와 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관해서도 사실은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데가 대검찰청 정보라인이라고 저는 봐요. 예. 대검찰청 정보라인도 정보력이 굉장하거든요. 예. 그쪽에서 아마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워낙 그 당시에 이 검찰 쪽에서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또 그 처리 방식에 대해서 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아마 대검찰청 정보라인에서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한 정보를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이 수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부가 나와서 이제 약간 수사도 좀 진행이 되긴 했는데 예를 들어 개인 비리와 관련한 거 하다가 흐지부지 끝났잖아요. 그런 부분도 아마 더 정보가 전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개혁위원회가 사실은 이 부분도 그러니까 이 국정원 개혁위원회처럼 예. 적폐청산 TF를 만들어서 만약에 그런 정보들을 수집하거나 또 발굴을 한다면 꽤 나오지 않을까. 법무검찰개혁위원회요. 예.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우병우, 안봉근, 추명호 라인 통해 국정농단 이루어졌다는 말이 나돌았다. 최근 서초동에서 안봉근이 손범규 변호사를 찾아가서 손범규 변호사 그 대통령 네. 탄핵 소추 네. 거기 이제 변호사로 나왔던 분이죠. 네, 전 국회의원이고요. 전 국회의원이고요. 서초동에서 안봉근이 손범규 변호사를 찾아가서 검찰 수사 기록에서 자기 이름이 거론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좀 줘라.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변호사가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의리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네. 만약 자기를 물고 늘어지면 최순실보다 더 큰 사건 터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네. 라고 하는 얘기를 이용주 의원이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해석에 대해서 해석을 하자면은 좀 약간 양쪽으로 나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달라라고 한 게 이제 안봉근 전 이제 그 비서관이 예. 나도 혹시 이제 앞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재판받을 수 있으니까 좀 대비하기 위해서 좀 현재까지 파악된 게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을 수도 있겠고요. 또 그런데 변호사가 예. 아니 의리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뜬금없이 물어보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렇다면 이 손범규 변호사는 이 안봉근 전 비서관의 이러한 행동을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신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른 길을 이제 걸으려고 하는 것으로 인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빠져나가려고 내 이름 있는 거 좀 자료 줘서 이거 지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만약 자기를 물고 늘어지면 최순실보다 더 큰 사건 터질 수밖에 없다? 무슨 사건이에요 이게? 음모론의 달인이세요? 이종훈 평론가님. 근데 사실은 이거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굉장히 민감한. 하세요. 그런 게 시간 얼마 안 좋습니다. 나서 빨리 예, 하세요. 그러니까 뜸 들이지 말고요. 그러니까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경찰 인사에도 개입했고 예. 군 인사에도 개입을 했고 예. 또 카이 관련해서도 좀 여러 가지 관여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있고 예. 그렇다는 거죠. 카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좀 약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뭐 로키드 마틴하고의 관계 예, 예.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언급했던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국방비리와 연장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로키드 마틴 사이의 관계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거 말고는 사실은 또 다른 부분이 약간 추정이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봉근 전 비서관의 개인적 관계에 대한 부분이어서 예, 그런 거는 좀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국정농단에 대해서 로키드 마틴이 여러 의혹이 있었지만 사드 문제까지 포함해서 사드도 결국 로키드 마틴사 제품 아닌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안봉근이 알고 있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안봉근 전 정도까지만. 비서관이 제2부속실 담당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순실 담당이었단 말이에요. 아하. 최순실 씨 담당. 그렇다라고 본다면 더 많은 걸 알고 있겠죠. 예. 자, 알겠습니다. 두 분, 아주 깔끔한 정리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 주 금요일이죠. 27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하는 정봉주 품격시대 1주년 특집 공개방송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가 필요하세요? 아니면 뭐 봉투가 필요하세요? 봉투는 받으면 이제 감옥 가니까. 그럼요. 예, 금반지. 함정 발언 예. 틀렸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인사하셨죠? 네. 예, 깜빡했네. 당황했어요, 제가.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추명호 국장, 이정원 평론가님. 예. 그러니까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는 바람에. 예. 그러니까 아니, 추명호처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웬 이게 기각 먼저 얘기 좀 해볼까요? 좀, 석연찮아요? 이거를 이야기를 하려면 예. 사실은 좀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좀 짐작 가는 대목은 좀 있어요. 해보세요. 왜냐면 예, 우리 그게 뭐냐면, 시청자분들이 예. 그렇게 좀 날것으로 얘기를 듣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사실은 추명호 전 국장이 가장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 이렇게 핵심 예. 인물들이잖아요. 그리고 정보를 가장 많이 주고받은 아하. 그런 이제 당사자들인데, 추명호 국정원 8국장인가요? 네. 8국장. 전 8국장. 전 8국장. 7국, 8국이 국내 파트를 담당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음. 국익정보국장이죠. 국익정보국장. 정보국장. 예. 국익정보국장이 뭐예요? 예, 그 이름 자체가 국가 이익을 위해서? 네네. 그런 거죠. 예. 전 국가 이 양반들 그러고 국익정보국장. 거기서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그게 이제 국익이라고 생각을 이제 했다라는 예. 이제 얘기인 거죠. 어찌됐건. 자, 그런데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구속영장 기각됐죠. 예. 또 이번에 추명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법원에서 일하는, 특히 이제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잘 나갔던 법관들 관련한 예. 정보도 꽤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직간접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뭐 현직에 있다 그만두고 난 다음에는 그런 정보 자료들을 다 없애야 하지만, 또 이 비밀리에 또 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앞으로 진행될 재판과 관련해서, 요소요소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에 대한 조난 자료 자체를 가지고 나와서 좀 하고 있을 가능성. 보험용으로. 네. 손수 그런 가능성은 변호사님. 좀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살짝 돌렸는데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투나 이런 분석이 네. 그 기각한 부장판사들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해당되지 않나요? 뭐 좀 의견을 말한 거니까요. 네.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사실을 적시하는 건데 지금 이랬을 네. 개연성이 없다고 말하기엔 네. 대단히 곤란한 측면이 없지 않겠다. 나는 이렇게 본다. 그런데다가 제가 지금 그 당사자들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 당사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리고 판사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그렇죠. 있을 수 학교 있겠다. 선배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자기가 법원에서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려면 이 전체적인 법원의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를 했다라고 검찰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씨 관련 보고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우병우 전 수석에게 다른 보고는 다 하고 최순실 씨 관련 보고만 안 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실 수 있나요?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자, 손수호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님. 네. 이번 주 금요일이 무슨 요일인 줄 아세요? 며칠인 줄 아세요? 조금 전에 홍보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27일 뭐예요?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 아니죠?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거 지난번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러고 답 써요? 예. 늘 매일 요즘 이야기하시니까 예.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27일. 네.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 금요일. 네. 정봉주의 정치쇼. 대망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봉주 품격시대. 이래야지 사람들이 더 기억을 잘해요. 정봉주 품격시대 1주년 기념. 네. 예. 첫돌 잔치입니다. 금반지 갖고 오실 거예요? 아니, 금반 분들도 눈치도 좀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전체적인 네. 말투는 대단히 비겁한 말투로 많이 썼는데 내용은 아주 정확해요. 훌륭한 어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좀 납득이 좀 되십니까? 이해는 많이 일단? 됐어요. 이해는 곧 갈 것 같아요. 이제 2달 남았으니까 네. 이해도 곧 가고. 이번에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해서 법원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가? 이유. 네, 그것도 좀 이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구속의 필요성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뭐냐? 이게 근거가 이 추명호 전 국장의 전체적인 그런 그 범죄 검사가 주장하는 그런 범죄 사실에서의 지위라든지 역할 그리고 수사기관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은 점 등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봤는데 다 사실대로 얘기하는데 뭘 구속해갖고 수사를 하냐? 그건 자백한 것도 아닙니다만 그래서 저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이 추명호 전 국장이 사실은 사실상의 국정원장 아니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이었죠. 모든 정보가 집중되어 있죠. 네. 그런데 과연 이게 그렇게 중요한 지위, 높은 지위가 아니라고 해서 또는 중요한 역할이 아니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라는 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추명호 전 국장보다 더 하위에 있는 전직 국정원 직원들이 구속됐습니다. 누구냐면 신승균, 국익전략실장이요. 그리고 또 유성옥 전 심리전 단장. 이 전 국장 경우에도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같은 판사는 아니었죠. 네, 판사는 다른 판사입니다만,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니까 뭔가 다른 또 이렇게 영장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하고들 비교를 하더라도 형평성을 보더라도. 좀 형평성도 좀 안 맞고 뭔가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제 추론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정보를 담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수석도 사실은 국정원뿐만 아니고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검찰청을 비롯해서 경찰 쪽이라든가 모든 쪽의 정보를 다 받아서 지금 보는 데가 민정수석실이거든요. 대한민국의 사정기관 다 총괄하고 있었던 데 아니에요? 그렇죠. 사정기관의 그러니까 정보 파트에서 올라오는 정보는 다 본다는 거죠. 그런 거고 국정원은 또 당연히 전국에 지금 정보관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정보를 다. 근데 이 정보 수집 중에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고위 관료들에 대한 이제 일반 뒷정보, 조남자료. 뒷정보들 이제 수집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검찰 쪽이라든가 또 경찰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법원 쪽도 상당한 이 판사들에 대한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꼭 이제 이 영장. 판사에 대한 개인정보. 영장을 발부하는 이 당사자들은 아니라